30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의료인은 반드시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료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를 명시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는데요. 지나친 영리 추구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중개설 금지 조항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 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헌재는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고 이로 인해 의료시장이 양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중개설 금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사무장병원 난립 등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면서 섣부른 의료 영리화에 대한 논의는 국민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죠. 박인숙 의원이 조국 딸 논문 사건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대한민국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신생아 91명에 대한 의무 기록 검토, 유전자 분석 실험과 통계 분석 등이 논문의 요지인데 불과 2주짜리 인턴이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영작을 잘해서 제1저자로 올렸다는 지도교수의 설명에 대해서도 영어로 된 참고문헌 30개를 다 읽고 연구를 수행한 교수가 영어 실력이 모자라 고등학생에게 영작을 시켰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황우석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국제적 대형 망신이라면서 해당 논문의 철회와 조 후보자의 딸의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인천 서구청장을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인천 서구청은 검단 지역 정신병원 개설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에 어긋난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의료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이재현 서구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병원 개설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며 지난 9일 인천지검에 이 청장을 고발했고 어제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구청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라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산 불법 한약재 수천 톤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약재를 불법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는데요. 지난 5년간 약 3천 톤, 127억 원어치의 불량 한약재가 전국으로 유통됐습니다. 이들이 수입한 한약재는 오가피와 홍화, 계피 등인데요. 일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한약재들이 한의원으로도 유통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들은 자신이 불량 한약재로 지은 한약을 먹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유통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국 한의원의 한약과 한약재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약에 대한 조제 내역서 발급과 성분 표시,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체 장애를 입은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재활의료기관이 조만간 지정됩니다.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한 달간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상 병원인데 치과와 한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60병상 이상을 보유하되 운동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등 필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등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습니다. 국내 첫 재활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내년 2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